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연금전략추진팀의 두지영입니다. 요즘 연금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연금 투자의 정석이죠. TDF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운용하는 펀드로 유명한데요. 리서치에서 시장에 대한 뷰를 함께 논의하고 운용에서는 이 뷰를 활용하여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금 시즌에 맞춰서 두 분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운영 계획을 짜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장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에스 운영본부장 신장원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TDF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3분기 TDF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3분기 저희 TDF 성과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오늘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저희 TDF가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그 운용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 어디서 운용 성과가 나왔는지 그렇게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자산시장 동향입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자산시장은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그리고 주요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이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또 AI 쪽의 캐펙스 확대를 지속 발표하면서 AI 테마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식이 7.3%, 미국 주식이 7.8% 정도 올랐고, 신흥국 주식이 10% 정도 오르는 강세를 보였죠. 또 한편 안전자산을 불리는 금이 16.4% 정도 올랐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연준에 대한 독립성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또한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달러 약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편 또 중국을 비롯한 이런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개인들뿐만 아니라 ETF들, 금 ETF들도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금 역시 가장 그 성과가 좋았던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TDF의 3분기 운용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분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들이 다 3분기 성과고요. 맨 왼쪽에 있는 ACWI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글로벌 주식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주식 지수가 3분기에 7.3% 정도 올랐는데, 보시면 2045 저희 이제 영빈티지라고 하는 2045년도 정도에 은퇴하는 약간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그 영빈티지들이 2045, 2050, 2050 원엣지, 2060, 2060 원엣지 등이 글로벌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영빈티지들도 채권 비중을 20% 정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 앞서 잠깐 보여드리면 원달러가 3분기에 그 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언엣지 펀드들, 그러니까 2050 언엣지 그리고 2060 언엣지, 이런 언엣지 펀드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3분기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요인을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는 사실은 저희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재정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금광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었고요. 이 부분 이제 금 현물보다는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중심으로 저희가 비중을 확대를 했었고,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나 이런 AI 밸류체인 관련돼서 자국화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AI 관련 주식을 확대하고, 또한 미국의 AI 주식도 같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주식과 금강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금강 주식은 3분기에 47% 정도 올랐고, 미국과 중국의 AI 주식은 26%, 미국 AI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는 약 20% 정도 오르면서 저희가 종목 선택을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3분기 성과 리뷰 같이 한번 해주셨는데요.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분산 투자하는 상품 어떤 수익률 어땠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굉장히 탄탄한 수익률 자랑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이렇게 잘 해왔는데 4분기 그리고 앞으로 26년이죠. TDF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리서치에서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그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의 운용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당히 위험자산 가격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내년에 대한 전망들 저희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TDF는 리서치하고의 협업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요. 리서치에서 보는 전망의 기준점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AI 사이클이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4분기 내년 초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게 금리 쪽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리서치 센터의 뷰를 말씀드리고, 이에 근거해서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닷컴 버블과 현재 AI 사이클을 비교한 것인데요. 빨간색 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버블 국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한 98년 후반 정도, 본격적으로 버블이 생긴 거는 99년, 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블 형성 전,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버블 전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닷컴 버블 때는 두 번째 그림의 세 번째 막대기를 보시면 이익은 2%밖에 안 늘었는데 주가는 100%가 올랐던 게 닷컴 버블 때의 사례였는데, 현재는 25년 막대기를 보시면 이익은 18%, 주가는 22%니까 너무 괴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형성되기 전 단계여서 AI에 대한 노출도를 미리 줄이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일정 수준 AI에 대한 노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유럽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고 있고, 한국도 아마도 내년 초, 올해 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종료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년 26년에는 기준금리 사이클이 동결로 들어갑니다. 그 동결 시기에는 밑에 장기금리, 단기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이 높고 단기금리는 정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앞으로 연말까지 장기금리가 좀 떨어지면 장기금리를 줄이고 내년을 대비해서 단기 쪽 채권들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사이클의 확장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미국 그리고 빅테크의 주도권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올라가면서 방어적인 수단에 대한 수요들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빅테크가 올라갈 때 전혀 못 오른 주식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데들에 대한 방어적인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 마지막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 장기 채권과 단기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기채가 상당히 방어적인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소외 섹터나 단기 채권을 가지고 일정 부분 방어적인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코어로는 AI에 대한 노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도 많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나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센터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운용 전략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형 TDF는 리서치 센터와 하우스뷰를 면밀히 논의해서 운영 전략을 이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 가지 방향으로 4분기 운영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두 번째는 금 노출도를 축소하고, 세 번째는 채권 듀레이션 축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이후에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리의 캐펙스 사이클이 계속 재가속되고 있으면서 그 AI 투자 사이클의 확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AI 모멘텀은 아직 좀 꺾이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펙스에 대한 조정치가 상당히 계속 상향으로 조정되고 있고, 2025년보다 또 2026년이 또 캐펙스 사이클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상치 못한 뭐 AI 사이클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 변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뭔가 분쟁이 커진다거나 뭐 인플레가 재부각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AI 테마의 상승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뭐 지수가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중장기 밸류에이션 확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형 TDF 펀드는 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 관련된 노출도는 좀 일부 축소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기존의 금에 대한 수요가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 해치, 그 중앙은행 수요 증가, 금 ETF에 대한 순매수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 가격이 급등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부담이나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펀드다 보니까 저희는 단기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 금광 주식 비중은 일부 축소해서 변동성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금리 인하 시기가 거의 끝나가면 오히려 이제 금리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단기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 듀레이션은 좀 축소를 해서 좀 더 단기채 중심으로 많이 갖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까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연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 연금 믿고 맡길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잘 운용되고 있냐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실 텐데요. 저희 삼성 한국형 TDF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리서치의 뷰를 바탕으로 운용 전략도 탄탄하게 짜 나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난 시장 리뷰와 함께 다음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지, 운용 전략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매 분기 찾아뵐 예정이니까 삼성 한국형 TDF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삼성 한국형 TDF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